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루제로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도타 영웅의 포지션 배정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도타 영웅들이 어떤 포지션을 정석으로 쓰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첫 번째 편으로 힘 영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도타 영웅들의 포지션을 정의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도타 영웅은 모든 포지션에 다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특정 영웅이 장인이 돼서 포지션, 스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됐을 때는 정석 포지션 외에 다른 포지션을 써도 충분히 통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저는 도타 프로트래커라는 고랭크 통계 사이트를 보면 해당 영웅이 어떤 포지션으로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정석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영웅을 입문할 때는 정석 포지션을 계속 플레이하면서 장인이 된 다음에 다른 포지션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타의 영웅의 정석 포지션을 배정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결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도타2 프로트래커 사이트의 통계입니다. 해당 영웅이 어떤 포지션으로 많이 플레이했나를 보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타 프로트래커 통계는 패치 메타가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새 패치가 나오면 통계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관습적으로 정립된 포지션이에요. 이제까지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을 많이 썼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구체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제 개인적 주관, 경험이 많이 반영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정해놔도 좀 정석 포지션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첫 번째는 신캐를 비롯해서 공개된 지 얼마 안 되는 캐릭터들입니다. 혹은 공개된 지 꽤 시간이 지났어도 패치로 인해 스킬이 리워크가 된 영웅이죠. 이런 영웅들은 아직 이제 사람들이 테스트하고 연구 중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석적인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개발된 지 오래됐는데 패치, 메타에 따라 포지션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영웅으로 이제 예시로 이제 퍼지나 타이니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서포터로도 쓰이기도 하고 혹은 일부 코어, 캐리나 미드로도 종종 쓰이기도 해서 참 뭐라 정의하기 어려운 녀석들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도타 영웅의 속성 관련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도타의 영웅들은 힘, 민첩, 지능 세 가지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속성을 주속성으로 갖는 힘 영웅, 민첩 영웅, 지능 영웅이 있고 세 가지 모든 속성을 주속성으로 갖는 복합 영웅이 있습니다. 이 주속성의 영웅은 주속성이 늘어날 때마다 평타 데미지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힘 영웅은 힘을 주속성으로 갖는 영웅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힘 영웅들의 주력 포지션들을 이제 퓨어메이커를 써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일단 힘 영웅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탱킹형 영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힘 스탯이 체력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튼튼함을 요구하면서 전멸 및 탱킹 아이템이 필요한 3번, 오프레이너가 많은데 1번 캐리도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영웅 순서는 실제 게임 영웅탭에서 볼 수 있는 가나다 순으로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힘 영웅 하나하나의 주력 포지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가시멧돼지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이 가시멧돼지라는 녀석은 쿨 짧은 스킬들을 난사하면서 뒤에 얻어맞아가면서 높은 피해 감소로 탱킹을 하는 녀석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체력 성장치가 좀 낮고 그래서 이제 체력템이나 체력 재생템이 필요해서 보통 3번으로 쓰는데 근데 보통 3번이 전투 개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는 이니시 그러니까 전투 개시를 어떻게 하냐면 튼튼함을 믿고 앞장서서 상대한테 얻어 맞아가면서 한타를 엽니다. 그리고 대회나 고랭커에서는 가끔 1번으로도 채용하거든요. 왜냐하면 평타 데미지가 조금 나와서 포탑을 부술 수가 있거든요. 다음은 고대 티탄입니다. 이 고대 티탄이라는 영웅은 사거리가 긴 범위 시시기에다가 최대 체력의 퍼센트로
범위 폭대를 줄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기술들의 발동이 느려서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냥 어느 정도로 느리냐면 아이템을 활용해도 맞추기가 힘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로 아이템이 거의 필요 없어서 보통 5번으로 씁니다. 다음은 군단사령관입니다. 이 군단사령관이라는 영웅은 지속시간이 긴 도발 스킬 결투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투 개시가 되는 영웅이거든요. 근데 조건부로 평타 딜러도 되죠. 근데 이 결투라는 스킬이 상대한테 딱 붙어서 써야 돼가지고 이니시를 제대로 하려면 전멸 단검 및 칼날 갑옷 같은 아이템이 필요해서 보통 3번 오프레이너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나무정령 수호자입니다. 이 나무정령 수호자는 나무를 이용한 투명화로 상대에게 붙을 수가 있고 1렙부터 평타 데미지가 강력해요. 보통 영웅 1렙 평타가 70 정도면 강하다고 하는데 얘는 한 8, 90 정도 나오거든요. 게다가 슬로우까지 갖고 있어서 레인전이 특히 강한 녀석이라고 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궁으로 범위 구속을 거는 전투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도 별로 필요 없어서 보통 5번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다음은 대지령입니다. 도타에는 힘, 민첩, 지능, 복합 이 4가지 스탯 영웅에 각각 한 명씩 존재하는 4명의 정령 영웅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지령은 이 정령 영웅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 정령 영웅들에 대한 영상을 따로 만들려고 기획 중인데 일단 이 대지령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기동력이 좋고 기절이나 침묵 같은 다양한 시시기를 걸 수 있는 영웅이에요. 아이템이 별로 필요 없는 데다가 우수한 기동력으로 로밍이 좋기 때문에 원래 4번으로 많이 쓰이던 친구인데 패치로 이래저래 너프를 먹은 지금 현 버전에서는 2번으로 많이 씁니다. 다음은 도끼전사입니다. 도끼전사는 광역 도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투 개시가 되고 물리 방어력이 높아서 보통 캐리들 상대로 튼튼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군단사령관처럼 스킬들의 사거리가 짧아서 전멸 단검 및 칼날 갑옷 같은 아이템이 필요해서 3번으로 많이 씁니다. 다음은 마르스입니다. 마르스는 적군들의 이동을 막는 방벽이라는 것을 쓸 수 있는 전투 개시 영웅이거든요. 스킬들을 이용한 폭대도 강하고 투창을 이용한 기절도 걸 수 있는데 이런 스킬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위치 선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멸 단검 등 아이템이 필요해서 3번 오프레이너로 씁니다. 다음은 망령제왕입니다. 이 망령제왕의 트레이드마크는 부활입니다. 궁쿨이 차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몇 초 후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한타에서 많은 전투 개시자들을 카운터 칠 수 있는 영웅이에요. 거기다가 치명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타 딜링도 강력하고요. 근데 라인전이 강하지 않고 뚜벅이 즉 발인을 해서 카이팅을 잘 당하기 때문에 여러 아이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번으로 쓰는 게 정석입니다. 자, 다음은 밤의 추격자입니다. 도타에는 낮밤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영웅들은 낮과 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밤의 추격자는 이름대로 밤에 강력해지는 영웅이에요. 일단 이 친구는 3번으로 쓰는 게 정석인데 도타에서 몇 없는 전투 개시 기술이 없는 갱킹형 오프레이너죠. 밤에 우수한 기동력과 빠른 공속을 갖고 있고 초반에 강력한 마법 데미지와 시시기가 좋기 때문에 갱킹을 잘합니다. 지속적인 갱킹을 통해 상대를 말려 죽이는 방식의 플레이를 하게 되죠. 다음은 벌목꾼입니다. 이 벌목꾼이라는 영웅은 그 이름에 맞게 나무를 자르면서 활용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강력한 방어력과 체력 재생을 갖고 있어서 일단 튼튼하고요. 기동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킬을 활용한 폭딜이 되는 영웅이에요. 체력 및 회복 능력과 마법 증폭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 필요해서 3번으로 쓰고요. 전투 개시는 가시 멧돼지처럼 얻어맞아 가면서 스킬로 깽판 치면서 한타를 여는 영웅이죠. 다음은 스벤입니다. 이 스벤이라는 친구는 평타 데미지를 2배 정도 증가시키는 기술이 있어 평타 딜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기라고 해서 평타에 스플래시가 붙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벤은 정글 파밍이 매우 빠릅니다. 그런데 망령제왕과 마찬가지로 뚜벅이라서 기절이 있음에도 파이팅을 쉽게 당하고 공속이나 치명타 등이 붙는 고급 아이템이 필요해 1번으로 쓰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음은 슬라다입니다. 슬라다는 범위 기절을 갖고 있는 전투 개시 영웅입니다. 거기다가 평타를 치면서도 기절을 걸 수 있어 평타를 적극 활용하고 방어력도 깎을 수 있기 때문에 평타 딜도 어느 정도 나오는 영웅이죠. 그렇지만 전투 개시를 제대로 하려면 전멸이 필요하고 평타 딜러로 쓰려면 공속이나 데미지가 붙는 아이템이 많이 필요한데 정작 파밍 능력이 저질이라서 전투 개시와 CC기를 거는 것을 위주로 하는 3번으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은 언다잉입니다. 언다잉은 보통 5번으로 쓰는데 레인전이 정말 강한 영웅이에요. 적으로부터 잠깐 동안 힘을 훔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보통 오프레이너들이 힘캐가 많아서 기술 한 번으로 힘을 훔치면 공격력 4하고 일정 체력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언다잉이 여러 번 힘을 훔쳐대면 아무리 체력 높은 힘 영웅이라도 물렁해져서 죽이기 쉬운 상태가 되죠. 거기다가 묘비도 초반 레인전에서 대처하기가 쉬운 스킬이 아니고요. 대신 게임 중반쯤 되면 정말 약해지는 영웅이에요. 그래서 보통 5번으로 쓰게 됩니다. 다음은 얼음폭군입니다. 이 얼음폭군이라는 영웅은 무적 돌진 기술이 있고 평타 강화 능력이 있어서 라인전이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기절과 길막 스킬이 있어 CC기도 좋죠. 그래서 아이템이 별로 필요 없는 데다가 기동력도 좋은 편이라 로밍을 할 수 있는 4번으로 많이 쓰는 영웅입니다. 현 버전에서는 5번으로 많이 쓰긴 했는데 4번도 5번만큼 많이 썼고 4번으로 쓰이던 기간이 더 길었다고 판단해서 4번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명 파괴자입니다. 이 여명 파괴자, 던브레이커, 줄여서 던브라고 부르는 영웅은 일단 초중반에 폭딜이 강력한 영웅인데다가 라인전에서 유지력이 좋은 영웅입니다. 그리고 사거리 제한이 없는 역전투 개시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딜링을 하기 위해 평타 공격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급 아이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번으로 쓰는 것이 정석인 영웅이죠. 다음은 연금술사입니다. 이 연금술사는 이름답게 골드를 양산해내는 영웅으로 도타에서 파밍 속도가 가장 1번 캐리 영웅이거든요. 파밍이 얼마나 빠르냐, 10분 초반대에 4,000원에서 5,000원 하는 고급 아이템을 뽑아낼 정도죠. 아이템이 빨리 나오는 만큼 전성기가 빨리 오지만 전체적인 스킬 구성이나 스탯이 후반에 강력한 캐리보다는 안 좋아서 전성기가 지나면 힘이 떨어지는 캐리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영혼 파괴자입니다. 영혼 파괴자는 플라다처럼 기절 스킬이 좋은 영웅으로 거의 모든 기술에 기절이 붙어 있습니다. 평타 쳐도 기절이 나가고요. 그리고 글로벌 돌진 스킬이라고 해서 상대한테 찍으면 바로 나가는 돌진 스킬이 있어 아이템이 별로 필요 없고 로밍이 좋아서 4번으로 많이 쓰는 영웅입니다. 다음은 오거 마법사입니다. 오거 마법사는 원거리 기절과 도트 및 슬로우 기술을 가진 영웅으로 마법사 영웅답지 않게 높은 체력과 강한 평타를 활용해서 레인전을 압도하는 영웅입니다. 아이템이 별로 필요 없고 라인전이 좋은 관계로 4번 또는 5번으로 쓰는 것이 정석인데 프로트래커에서는 일단 5번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5번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기사입니다. 일단 이 녀석은 패치에 따라서 포지션이 좀 오락가락하는 친구예요. 일단 코어 포지션 1번에서 3번까지 쓰이는 영웅이거든요. 현 버전에서는 1번이 정석으로 쓰이고 있는데 패치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 균형이 잘 잡혀있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용기사답게 용으로 변신하면 평타에 강력한 효과들이 붙어서 포탑 같은 건물들을 잘 미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원시하수입니다. 원시하수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애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이것저것 시험을 해보고 있는 영웅인데 힘 스탯이 높고 방어력이 높아 튼튼하고요. 돌진 스킬과 타겟팅 기절 스킬로 전투 개시가 가능해서 현재는 3번으로 많이 쓰이긴 해요. 다만 W 스킬을 이용한 라인 클리어가 나름 괜찮아서 2번으로도 쓰였던 과거가 있긴 하죠. 다음은 전능기사입니다. 전능기사는 대표적인 방어형 서포트 영웅으로 아군에게 버프를 주는 스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치유 스킬, 주문 면역 부여, 방어력 버프를 갖고 있고 견제 스킬도 하나 가지고 있어서 현재 5번으로 쓰이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메타에 맞지 않아서 지금은 비인기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음은 지진술사입니다. 지진술사는 사용하는 모든 스킬에 논타겟팅 기절이 붙어있고 궁극기를 활용한 폭딜이 좋은 영웅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하이라이트로 참 많이 나오는 친구죠. 이 영웅은 메타에 따라 포지션이 오락가락하는 영웅으로 이전에는 4번으로 참 많이 썼었는데 현재는 아이템이 제법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2번 혹은 3번으로 많이 보이는 영웅입니다. 현 버전에선 2번으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에 배치하도록 하죠. 다음은 지하군주입니다. 지하군주는 라인을 쓸어먹는 능력도 있고 막타 디나이를 할 때마다 평타가 강해지기 때문에 막타 디나이를 쉽게 할 수 있는 영웅입니다. 그리고 튼튼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좋아 3번으로 많이 쓰이는 영웅입니다. 전투 개시 스킬로는 범위 구속을 갖고 있고 궁극기가 이동기라서 갱킹 및 한타 참여에 좋은 영웅이죠. 다음은 컨카입니다. 컨카는 고대 티탄처럼 발동이 느린 CC기 및 폭딜기가 있지만 이 스킬을 활용해서 타이밍에 맞게 스킬들을 딱딱 집어넣으면 혼자서도 스킬들을 맞출 수가 있는 영웅이죠. 거기다가 궁극기 때문에 약간 튼튼한 편이기도 합니다. 레인전도 강력한 한방의 범위 평타로 라인전을 잘 풀어갑니다. 현재는 3번으로 많이 쓰이는데 과거에는 2번으로도 많이 쓰였던 영웅이죠. 다음은 켄타우로스 전쟁용사입니다. 켄타우로스 전쟁용사는 높은 힘 스탯과 범위 기절 및 폭딜을 갖고 있어 탱킹이 되면서 레인전이 괜찮은 영웅입니다. 근데 전투 개시를 하기 위해 전멸 단검이 필요하고 반사 스킬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체력템이나 칼날 갑옷 같은 아이템이 필요해서 3번으로 많이 씁니다. 다음은 타이니입니다. 타이니는 앞서 말했듯 패치에 따라 정석 포지션이 잘 바뀌는 영웅입니다. 일단 1번에서 4번까지 다양하게 쓰거든요. 일단 CC기가 좋은 영웅으로 범위 기절과 던지기라는 스킬이 있는데 이 던지기라는 기술이 기절을 걸면서 상대방을 목표 위치에 이동시키는 기술, 속칭 배달이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이런 스킬들 때문에 4번 서폿으로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반면 궁극기로 평타를 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1번으로 썼던 시절도 있죠. 일단 현 버전의 프로트래커를 참고해서 2번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도사냥꾼입니다. 파도사냥꾼은 물리피해 감소 스킬들을 가지고 있어서 튼튼하고 각종 CC기를 자동으로 풀 수 있는 캐릭입니다. 거기다가 넓은 범위로 기절을 걸 수 있어서 전투 개시가 좋은 영웅으로 3번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파메르 사도인데요. 파메르 사도는 삼키기라는 스킬을 이용해서 돈을 잘 버는 영웅이라 라인전에서 좀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적군 1번을 상대로 최소 반반을 가져가기 쉬운 영웅입니다. 그리고 지속시간이 긴 침묵 스킬을 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걸린 적은 한타 동안 바보가 되기 때문에 한타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전투 개시 기술입니다. 그 외에 중립 몬스터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유틸이 참 좋은 영웅이거든요. 그런데 전투 개시 기술을 위해서 전멸 단검 같은 아이템이 필요해서 보통 3번으로 씁니다. 다음 영웅은 퍼지인데요. 퍼지는 도타의 아이콘과 같은 영웅으로 과장 섞어서 매치 한 10번을 돌리면 한 4판 정도는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영웅이에요. 일단 이 영웅은 롤의 블리츠크랭크처럼 그랩류 스킬인 갈고리를 갖고 있거든요. 이 갈고리를 얼마나 잘 맞히느냐에 따라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잘 맞추면 라인전에서 엄청난 이득을 주지만 못 맞추면 아군의 경험치만 뺏어먹는 백수가 되어버리죠.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거의 필요 없고 로밍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4번으로 많이 쓰지만 5번으로 쓸 경우 갈고리를 맞춘 적을 우리 타워에 보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5번으로도 꽤 쓰이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영웅은 정말 인기 영웅이라서 장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메타가 잘 받쳐줄 경우에는 미드 같은 코어 포지션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죠. 다음은 허스카입니다. 허스카는 자기 스스로 피를 까는 스킬을 가진 영웅입니다. 그렇게 자기 피를 깎으면서 엄청난 체력 재생과 공속 등 각종 버프를 받아
피가 낮은 상황에서도 오래 버티면서 혹은 죽어서도 강력한 도트 딜을 가하는 영웅입니다. 일단 초중반에 강하고 도트 데미지가 물병 플레이를 방해할 수 있어 라인 견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2번으로 활용하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혼돈기사입니다. 혼돈기사는 기절과 치명타 및 흡혈 그리고 타겟팅 전멸을 갖고 있어 1번 캐리 영웅으로 레인전이 특히 강한 영웅입니다. 게다가 평타만 쓸 수 있는 복점을 환영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이 환영의 화력이 특히 뛰어난 영웅이죠. 대신 파밍 능력이 전무할 뿐더러 이 친구에게 맞는 파밍템이 없어서 레인전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해 스노우볼을 굴려야 하는 캐리 영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영웅 흡혈마입니다. 흡혈마는 평타를 치면서 피를 회복하는 흡혈 스킬을 갖고 있는데 도타 영웅 중에서는 가장 좋은 흡혈 스킬을 갖고 있어서 싸움이 길어지면 강한 영웅입니다. 거기다가 주문 면역 스킬을 자체적으로 갖는 데다가 궁극기인 잠복 스킬로 인해 회피가 우수한 영웅이거든요. 하지만 평타 화력이 강하지 않고 뚜벅이라서 궁극기 잠복을 활용한 팀워크가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평타를 활용하고 아이템이 필요해서 보통 캐리로 활용하는 것이 정석인 영웅이죠. 자, 지금까지 도타 힘 영웅들의 정석 포지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부터는 민첩 영웅들의 정석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